안녕하십니까. 명리 기초에서 완성까지 기초반 21강 십성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강, 19강, 18강에서 이제 일간과 천간, 일간과 지지의 십성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각 십성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의에서 관성과 인성, 일간, 비겁, 식상, 재성의 관계, 어떻게 십성이 생겨났고 어떻게 관성이 생겨났고에 대해서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관성과 인성은 일간인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누게 되고, 인성은 정인, 편인으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일간과 같은 비견, 겁재가 있고, 또 일간이 생해주는 식상, 일간이 극하는 재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편관인 관성은 사회성, 공통적인 가치성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인, 편인은 정신적 수용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관성과 인성은 나에게 들어오는 인자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과 동일한 오행인 비견 겁재는 일간의 성능을 좌우하는 그런 성분이고, 그 다음에 식상은 식신상관으로 나눠져 있고, 재성은 정제편재가 있다. 그래서 식신상관은 나에 대한 내가 표현하는 것, 말이나 행동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성은 현실적 결과물. 그래서 식상과 재성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표현, 나에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관성과 인성은 나한테 들어오는 인자라면, 식상과 재성은 내가 표현하는 거죠. 출력하는 거. 그래서 뭐 육체적인 부분, 능동성, 현실적인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관성과 인성은 일간인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입력의 인자다. 관성은 나를 제어하는 것이고, 인성을 이제 인수라고도 하는데, 인수는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인자들, 입력되는 인자들이다. 그래서 수동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성향이 있고, 그리고 관성과 인수가 사주에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일하는 사람이다. 육체적인 활동이나 행동이나 표현보다는 이제 머리를 써서 일하는 그런 성분이다. 그래서 관성은 나의 명예, 또 나의 브랜드,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은 나를 제어하고 컨트롤 하는 곳이죠. 그래서 직장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관은 일간인 나와 나를 이제 극하는 것이고, 오행으로 봤을 때 나를 극하는 것이고, 음양이 다른 관계다. 그 다음에 편관은 일간인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같다. 그래서 정관은 육친적인 관계로 봤을 때 여자에게는 남편 또는 남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남자에게는 정관은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편관은 여자에게는 남편보다는
될 수 있지만 또 애인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어쨌든 또 똑같이 자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관은 좀 길한 성분이라고 보고 편관은 약간 흉한 성분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정관, 편관은 외할머니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 직장에 해당이 되는데 나는 정관은 직장의 자발적인 충성 그리고 브랜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관은 똑같은 직장인데 좀 강제적인 충성, 좀 나를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힘든 브랜드, 힘든 직장 생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정관이 다치게 되면 나의 직장 문제, 또 나의 그 명예 이런 게 깨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십성 중에서 상관과 극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을 많이 싫어하죠. 상관을 피해야 됩니다. 정관이 있는데 상관이 정관 근처에 있다 그러면 정관을 깨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깨지면 안 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편관은 똑같은 직장이지만 강제적인 충성, 스트레스, 나를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같은 직장 생활에도. 그러니까 내 사주에 정관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직장 생활을 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스타일. 내가 사주에 편관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나는 편관도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나는 많이 힘들어하는 직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도 힘든 브랜드. 그래서 편관은 나를 많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편관은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식신이나 상관으로서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 힘을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편관의 힘듦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식신이나 상관의 글자가 같이 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인수는 정인과 편인으로 나누게 되는데 정인은 일간을 생하는데 음양이 다른 것이 정인이고 그 다음에 편인은 일간을 생하는 것인데 음양이 같다. 그래서 정인은 좀 좋게 보고 그 다음 딜하게 보고 편인은 좀 흉하게 본다. 그래서 여자에게 정인은 친엄마, 그 다음에 남자에게도 친엄마, 편인은 여자에게는 계모, 남자에게도 계모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편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계모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편인의 이제 성분을 우리는 육신적으로 계모에 해당이 된다. 그런 인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에 편인이 있다. 근데 나는 내 어머니는 나한테 친어머니다. 계모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사주에 편인이 있는데 내 어머니가 친엄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어머니가 친엄마 같은 역할을 못 해주는 아버지하고 같이 맞벌이를 해가지고 내가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옆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모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본의 아니게 친엄마래도 내가 편인을 갖고 있으면 사주에 편인을 갖고 있으면 어머니가 편인적인 성향의 관계가 된다. 어머니가 사회 활동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나를 어렸을 때 케어를 못 해줘서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정인 편인은
모친에 해당이 되고 부모에 해당이 되고 사회에서는 스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는 좀 정의과 편의는 어쨌든 생각, 공부, 어떤 도움, 문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정의는 긍정적인 생각이고 편의는 좀 생각이 복잡합니다. 편의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생각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입니다. 생각을. 그리고 정의는 도움을 받는데 편의는 도움에 대해서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예. 내가 필요할 때 정의는 엄마가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다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편의는 괴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엄마가 필요할 때 항상 엄마가 없는 거죠. 예.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인을 갖고 있는 사주들은 일반적으로 별로 남의 도움을 기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문서로 봤을 때 인성이 문서에 해당이 되는데 문서로 봤을 때 정의는 좀 안전된 문서, 그 다음에 편의는 좀 문제가 있거나 불안한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내가 사야 되겠다 할 때 그 청약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신청하게 되면 그거는 정인에 대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청약이 아니라 무슨 조합 아파트 재개발 같은 데서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서 이제 아파트가 생겼을 저기 아파트를 질 때 그런 어떤 조합 아파트에 내가 만약에 조합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 그거는 이제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별다른 문제 없이 청약 아파트처럼 이렇게 꾸준히 일이 착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라 조합 아파트는 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쨌든 약간 좀 불안한 문서는 문서에 비유할 수가 있죠. 편인이라는 문서는. 그래서 정의는 정관을 반깁니다. 정의는 정관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정제와는 좀 극입니다. 그리고 편의는 편제를 반깁니다. 편의는 편제를 반기고 편지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편의는 식신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도식 뭐 그런 얘기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중급반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기초적인 십성의 기초적인 성분에 대해서 기초과정에서는 기초적인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인 나와 비겁. 일간인 나와 동등한 관계, 경쟁 관계를 봅니다. 비겁은. 그래서 비겁은 너 또는 자아, 경쟁 관계, 독립성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겁이라는 것은 겁재는 일간과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를 경우 우리는 겁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간과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같을 경우는 비견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간목이다, 일간이 간목이다, 그러면 겁재는 을목이 되겠죠. 일간과 같은 오행인 목인데 음양이 다름. 그리고 만약에 일간과 같은 오행이고 음양이 같다, 그러면 내가 갑일간이라면 옆에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는 비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겁재는 여자에게는 경쟁 상대, 남자에게도 경쟁 상대에 되는 거고, 비견 또한 여자, 남자 구분 없이 다 경쟁 상대로 봅니다. 그리고, 너, 또는 형제, 친구, 타인,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는 경쟁성입니다. 사회적인 어쨌든 경쟁성. 그리고 사회의 동료들이고, 뚝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견은 자립심, 독립심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겠다. 겁재는 사회에서 맞는 어쨌든 경쟁 관계라면 비견은 자립성이고 독립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겁재는 사회에서 만난 동료들이라 그러면 비견은 형제 자매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겁재가 뚝심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비견은 어떠한 용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겁재는 관성으로 재화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견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출력, 식상과 재성은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극해서 다루는 거, 이런 것을 식상, 재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식상, 재성은 나에게는 출력, 능동적인 것이고, 또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현실적 성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상은 내가 좋아서 하는 행위고, 재성은 내가 또는 내가 다루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분으로는 식상은 일, 직업, 나의 적성, 나의 활동, 나의 표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은 돈, 현실, 내가 다루는 것, 어떠한 결과,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은 일간이 생을 하는 것인데 음양이 다른 것을 우리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좀 흉하다, 흉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일간이 생하는데 음양이 같다 그러면은 그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고, 식신은 좀 길한 성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간이 간목이다, 그럼 간목이 생하는 게 목이 생하는 게 화이죠. 화인데 천간에 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일간이 생하는데 음양이 다른 거니까 간목 일간에는 정화가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은 여자에게는 자식, 남자에게는 장모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식신 또한 여자에게는 자식, 남자에게는 장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식신은 제자, 장모, 친할머니, 남녀 구분 없이 제자, 장모, 친할머니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상관은 일을 하는 행위인데 주로 언변, 표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상관은 식신은 똑같은 일을 하는 행위지만 그냥 행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행동. 그리고 만약에 상관과 식신 똑같이 강사라 표현을 하면서 사는 직업, 그렇기 때문에 상관 같은 경우는 학원의 인기 강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식신은 대학교 교수의 교수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관은 융통성이고 식신은 좀 내성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은 인성으로 재화를 해야 된다. 상관의 흉한 것은 인성으로 재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관은 정관과는 상극이다. 상관은 정관을 상하게 하는 거죠. 상관, 관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관은 상관을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식신은 편인과는 상극입니다. 식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그릇에 해당이 되는데, 편인을 보게 되면 밥그릇이 깨지는 경우,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편인을 보는 것은 안 좋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 내가 다루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돈, 현실, 내가 다루는 것, 어떤 결과물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재성에서 정제는 일간이 극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을 정제로 하고, 정제는 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편제는 일간이 극하는 것으로서 음양이 같다. 그래서 편제 또한 길합니다. 재성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재성은 정제든 편제든 좋습니다. 그래서 정제는 여자에겐 부친에 해당이 되고, 남자에겐 아내에 해당이 되고, 편제는 여자에게는 부친에 해당이 되고, 남자에게는 아내 외의 여자, 애인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편제는 무조건 애인 이렇게 보지 말고, 내 사주에 만약에 편제가 있다 그러면
애인 같은 아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석을 명리학은 해석을 너무 단편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이라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해석도 가능하고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성은 남자에게는 어쨌든 아내 또는 여자, 그리고 여성분한테는 시어머니 또는 부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제는 재성을 아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성분이고, 그 다음에 월급과 같이 안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재산을 봅니다. 편제는 재성하고는 다르게 뭔가를 재성을 다뤄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제는 월급쟁이라면 편제는 사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투기적인 재산을, 정제가 안정적인 재산이라면 편제는 투기적인 재산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정제는 디테일하고 꼼꼼한 부분이 강하고 편제는 스케일이 좀 약간 크다. 통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사업가적인 기질, 장사꾼의 기질이 있다. 그래서 정제는 비겁과는 좀 상극입니다. 그리고 편제 또한 비겁과는 상극인 관계입니다. 그럼 각 십성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정관의 특징은 일단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건 뭐지? 정관 편관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회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가장 작은 거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사회, 뭐 모임 이런 것도 다 이제 사회성인데 그 사회라는 곳에는 그 사회 구성원과 같이 공존을 하면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기본적인 그 사회만이 갖고 있는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을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정관, 편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은 기본적으로 법에 사회의 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관은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원리 원칙이 강하고 올바름이다. 그 다음에 정도다. 준법 정신이고 공익적이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호기심이 별로 없다. 그 허무맹랑함을 가장 싫어한다. 그리고 정관은 명분에 집착을 하는데 좀 좀생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편관은 의지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원간성 같은 우직함, 그 다음에 야생적, 희생적, 감정적 독단성을 가지고 있고 직선적이며 선이 굵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고 인내심도 있고 기억력도 좋고 절제력도 있고, 그 다음에 편관은 나를 많이 심하게 극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위험적이면서 권위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약간 억압의 심리를 갖고 있고 또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깡다고 해도 해당이 되고 자학성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너무 정관, 편관을 다양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정관을, 편관은 십성에 대해서 약간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기초과정에서 너무 깊이 얘기를 설명을 드려도 혼선만 올 뿐이지 별로 도움은 사실 안 되는데, 어쨌든 정관과 편관은 관성이고 나를 극하는 존재다. 사회의 어쨌든 법이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다. 근데 정관은 나를 적당하게 통제하고 적당하게 제어를 해서 내가 그 정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고 싶어서 그 직장에서 정관이라는 거를 보호를 받고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편관은 나에게 제어하는 그 강도가 정관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꼭 전쟁터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편관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편관이라는 그 직장이 이제 편관에 해당이 되는데 그 직장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눈치만 보는 거죠. 정관은 직장 생활을 즐기는 스타일이라면 편관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될 팔자지만 항상 직장에서 좀 두려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산다. 이렇게 좀 약간 단순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사실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인과 편인. 정인은 뭐 친엄마다, 편인은 계모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성향으로 보시면 된다. 정인이라고 해서 진짜 친엄마고 편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계모다. 뭐 이런 단순한 논리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거를 친엄마의 어쨌든 친엄마라는 존재, 나에게 정인이라는 친엄마와 같은 존재다. 사회에 나가서 정인을 만나면 그거는 사회에서 나한테 친엄마처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다양성 있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인의 특징은 순수함, 선량함, 살신성인의 따뜻함, 그 다음에 수동적이고 수용적이며 직각력이 있고 연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응용성, 이해력, 교육적, 변동성, 피동적, 의타적, 그 다음에 정의는 남이 엄마가 나를 항상 케어해 주는 거니까 정인이 있으면 좀 전체적으로 좀 게으름을 핍니다. 예, 부지런하지가 않죠.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정인의 숫자가 많다. 내 사주에 정인의 글자가 많다 그러면 거의 왕자병, 공주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인은 또 재를 운영하는 능력이 서투르다. 편인의 특징은 부정적이면서 의심성이고 생각이 좀 많습니다. 예, 쓸데없는 생각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이 볼 땐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본인은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생각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조심성, 순발력, 민첩성, 임기응변, 기획, 구청력, 그다음에 뛰어난 영감, 잠재 능력이 탁월하고 복잡함을 싫어한다. 호기심, 신비감, 철학성, 내면적 과신성, 독심술, 고독성, 그다음에 뭔가에 항상 솔깃하는 거, 기가 얇다. 뭐 눈치, 모사 또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편의는 오히려 정의는 생각을 많이 안 해도 결과가 항상 좋게 나온다 그러면 편의는 무지 머리를 많이 쓰고 또 생각을 하고 했는데도 결과는 정인에 비해서 항상 좀 부족하다.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견의 특징은 용감, 정직, 신중, 강건, 통솔력, 일의 존중, 상대방을 배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중히 여긴다. 성실하고 담백하다. 분명 공정, 의리공익, 언행일치, 진취적 절도감. 자신만 주장하는 스타일이고 이기적이며 성급한 일처리.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융통성은 없다. 표현력이 좀 부족하고 몸이 좀 무거운 편이다. 겁재의 특징은 경쟁적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용감하고 과단성, 강건하고 민첩하며 효율, 자주 독립성이 강하고 낙관한 성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쌈딱 같은 경우도 있고, 부지런하며 모험을 즐기고 고생, 그 다음에 용감, 인내, 교제 좋고, 그 다음에 열성적으로 성의, 맹목적이기도 하고 다투기도 좋아하며 냉정하고 멀리 좀 못 본다. 시야가 좀 짧다. 견해가 얇다. 그 다음에 무모한 일 그런 것도 겁재에 해당이 되고 감정 변화가 좀 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의 특징은 집중력, 탐구력, 쟁의근성. 그러니까 뭐 어떠한 분야의 명인들을 식신의 성분을 갖고 있어야 그런 명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구하는 성분이고 꾸준한 지속성을 갖고 있고 깨끗함을 마시면서 어수선하지 않다. 서두르지 않는 성분이다. 정당한 보수를 받는 성향이고 내 일만 하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담채심은 좀 결여되어 있다. 어떻게 한평생 한 곳에서 저렇게 일할 수 있나, 일하고 살 수 있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식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음식점을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서. 그것도 이제 식신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역마살은 없고 남을 배려하는 성분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관의 특징은 우월감. 상관은 우리가 흔히 손오공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손오공의 행동의 특징들이 거의 상관에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월감, 다재다능, 즉흥적, 오락성, 감정이 풍부하고 연애성도 있고 기교와 재치도 있고 창의력, 약간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사치성, 허영심도 있고 그런 너무 이제 과신을 해서 남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솔직함, 반항성, 파격적, 나대는 성분, 용두사미, 모방성, 말이 많다. 상관은 어쨌든 언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벼운, 귀여움. 그러니까 여자분이 상관을 갖고 있으면 좀 애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사교적이며 잔머리를 잘 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 정제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꼼꼼함, 예, 월급쟁이, 월급, 안정적인 수입, 민감한, 세밀함, 정교함, 알뜰함, 그 다음에 미각이 좀 예민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집중력이 있고 애착심이 있고 건강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가계부 같은 거 작성을 잘한다. 여성적인 것이 있다. 남자가 정제가 좀 발달되면은 좀 꼼꼼하죠. 여성처럼. 몸 건강에 관심이 많고 그림으로 보면 정물화, 요점 정리를 잘하고 어떤 물질에 정제와 편제는 다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특히 정제는 물질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탁월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고 신용을 존중한다. 편제는 지배적이고 어쨌든 내가 극하는 게 재성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좀 통제를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성분이 있다. 그리고 좀 성급한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재성은 좀 약간 즐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흥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 편제는 사업성이다. 타협적, 만들기 좋아하고 장난감, 물리적인 거, 한탕적인 거, 기분파. 전형적인 남성적 스타일이고 호탕함, 스케일이 크다. 기에 폭착을 잘하고 처세술에 강하고 거시적, 전반적, 인간적 관리, 재물의 운용 방법에 탁월하다. 그러니까 편제는 재물을 잘 다뤄가지고 그거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정제는 가능하면 보관하고 소유하고 관리하고 이런 쪽으로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1강 십성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를 기초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좀 기본적인 것만 알고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십성을 하다 보면서 다양성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초반에 너무 기초과정에서 너무 많은 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다 외우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좀 버거울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꾸 공부를 하시면서 활용하다 보면 자꾸 응용 능력도 생기고 다양하게 이해력도 생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